이 이야기는 내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죽을 뻔한 일에 대한 기록이야. 대학원 2년째, 나는 등록금 때문에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 도시 외곽 원룸촌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이라 밤 되면 정말 을씨년스러웠어.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주변엔 대학생들 원룸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었지.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생각보다 손님들이 꽤 왔어. 야식 사러 오는 대학생들, 새벽 출근하는 공장 직장인들, 밤새 일하는 택시기사 아저씨들. 나름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특히 새벽 4시쯤 되면 항상 오는 택시 기사박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말이 많았어. 매번 커피랑 삼각김밥 사면서 세상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놨거든. 아가씨, 요즘 세상이 무섭다니까. 특히 밤에 혼자 일하는 여자애들 조심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걱정도 해주고. 처음엔 그냥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려니 했지. 새벽 5시쯤에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가 왔어. 이분은 말이 별로 없었는데 항상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사가면서 고생 많아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어. 그것도 나름 위로가 됐지. 그렇게 한 달, 2달. 이제 좀 적응했나 싶었을 때였어. 처음 그 사람을 본 게 화요일 새벽 3시쯤이었어. 평소 그 시간대에는 손님이 거의 없거든. 그런데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자가 들어왔어.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뭔가 좀 어색했어. 머리를 깊숙이 눌러 쓴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차림도 너무 더운 날씨에 비해 두꺼웠거든. 그리고 뭔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왔어. 생수 하나 주세요. 목소리도 좀 이상했어. 뭔가 일부러 낮춘 것 같은. 그런데 그때는 그냥 목 아픈 사람인가 보다 했지. 계산할 때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게 눈에 띄었어. 카드 내밀 때도 떨떠름하게 떨고. 뭔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았거든. 혹시 밤에 혼자 집에 가도 괜찮아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지? 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생수 하나 들고 그냥 나갔어. 뭔가 이상한 사람이긴 했는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 한둘인가. 그냥 넘겼지.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또 왔어.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도 생수 하나만 사고 똑같이 손 떨고 똑같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 혹시 CCTV 잘 나와요? 여기 보안 괜찮나요? 이번엔 CCTV 얘기야. 뭔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근데 또 그냥 넘어갔지. 뭐 편의점 보안이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세 번째 화요일. 또 왔어. 이제는 확실해졌어. 이 사람은 매주 화요일 새벽 3시에만 온다는 걸. 이번에는 더 이상한 질문을 했어. 혹시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다른 여자애들도 야간에 일해요. 야, 이건 진짜 이상해. 왜 다른 여자애들 얘기를 물어보지? 뭔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 CCTV 모니터를 보는데 화요일마다 유독 화면이 흐릿해지는 거야. 다른 날에는 멀쩡한데 화요일 새벽 시간대만 되면 특정 각도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였어. 그냥 우연일까? 그때만 해도 나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 네 번째 화요일이 왔어. 나는 벌써부터 새벽 3시가 되기 전부터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어. 정말 또 올까? 설마 매주 이렇게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시계가 2시 58분을 가리킬 때였어. 띵동. 편의점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또 들어왔어. 똑같은 모자, 똑같은 두꺼운 옷차림. 이번에도 생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어. 근데 이상했어. 이번에는 뭔가 달랐거든. 계산대 앞에 서서는 밖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수 하나요.
네. 1,000원입니다. 카드를 받으면서 슬쩍 밖을 봤어. 혹시 정말 누가 기다리고 있나 싶어서.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평소와 똑같이 조용한 새벽이었지. 혹시 여기 다른 시간대에도 여자분이 일해요? 또 시작이야. 이번에도 이상한 질문이네. 아니요. 밤에는 저만 일해요. 아, 그래요?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뭔가 답답했어. 매번 이런 질문들. 도대체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였어. 그 사람이 갑자기 계산을 끝내고도 편의점을 나가지 않는 거야. 음료수 코너 앞에 서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 5분, 10분. 이상해. 생수 하나 사고 왜 이렇게 오래 있지? 뭘 기다리는 거야? 나는 CCTV 모니터를 슬쩍 봤어. 편의점 밖 화면을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또 그 현상이 나타났어.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야. 어? 진짜 이상하네. 그 순간이었어. 편의점 문이 또 열렸어.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조깅하고 오는 것 같았어. 물 하나 주세요. 평범한 손님 같았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그 중년 여자와 조깅하는 남자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야. 아는 사이인가? 조깅남이 물을 사고 나간 다음에야 그 중년 여자도 편의점을 나갔어. 뭔가 이상했어. 그냥 우연히 같은 시간에 온 손님들이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다음 날부터 나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 새벽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어. 편의점 앞 주차장에 가끔 차를 대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담배를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쉬어가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화요일에만 나타나는 거야. 뭐지? 정말 우연인가? 그 다음 주 화요일을 기다리면서 나는 뭔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정말로 그 화요일이 왔을 때 나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하게 되었어. 그때서야 깨달았거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5번째 화요일. 이번에는 확실히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어. 핸드폰을 카운터 밑에 숨겨놓고 몰래 녹화할 준비를 한 거야. 뭔가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 새벽 3시가 되자 정말로 그 중년 여자가 또 나타났어. 이제는 거의 시계처럼 정확해.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하는 게 보였거든.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 생수 하나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네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 뭔가 들켰다는 표정이었달까? 아, 네. 그냥 이 시간에 목이 말라서요. 목소리도 더 떨렸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10분 후 예상했던 대로 그 조깅남이 또 나타났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봤어.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그리고 조깅남이 물을 살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을 들었거든. 3번. 뭐가 3번이야? 뭔가 신호 같은 거였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지난주에 편의점 앞에 대고 담배 피우던 그 차 말이야. 혹시 조깅남이 나간 후에 밖을 봤어. 역시나 주차장 한 구석에 회색 소나타가 돼 있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 아,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네. 맞아. 분명히 맞아. 그때서야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지난 3주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 첫 번째 주, 중년 여자 혼자 와서 내 정보를 탐색. 두 번째 주, 중년 여자가 CCTV와 보안 상태 확인. 세 번째 주, 중년 여자가 다른 직원들에 대해 질문. 네 번째 주, 조깅남 첫 등장, 서로 신호 주고받음. 5번째 주, 차에 탄 세 번째 사람까지 합류.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야.
단계별로 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나를?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 설마 나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생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그런데 그날 새벽, 정말 결정적인 걸 봤어. 새벽 5시쯤 김 아저씨가 평소처럼 에너지 드링크를 사러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아가씨, 요즘 밤에 이상한 사람들 안 와요? 어? 김 아저씨도 뭔가 눈치채신 건가? 무슨 이상한 사람들요? 글쎄, 며칠 전부터 새벽에 여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뭔가 수상해서. 김 아저씨까지 눈치를 챘다는 거야. 그럼 정말로 뭔가 있는 거 맞네. 아저씨,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보셨어요? 여자 하나, 남자 둘.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상해. 목소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진짜 여자 맞나 싶더라고. 헉. 김 아저씨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그동안 내가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혹시 남자인 건 아닐까? 변장을 한 거야? 왜? 무슨 목적으로? 그날 밤부터 나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면 다음 화요일에는 뭔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냥 단순한 우연들이 겹친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 이건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야. 그리고 진짜로 6번째 화요일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고 했어. 6번째 화요일이 오기 전에 나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몰래 녹화를 해보기로 했어. 카운터 아래쪽에 핸드폰을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눌러뒀지. 혹시나 해서. 그리고 CCTV도 더 자세히 살펴봤어. 매주 화요일마다 화면이 흐릿해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CCTV 녹화 파일을 며칠치 돌려보니까 화요일마다 정확히 새벽 2시 50분에 화면에 간섭이 생기는 거야. 마치 누군가 전파 방해기 같은 걸 사용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의도적이야.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6번째 화요일 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 새벽 2시 55분. 예상했던 대로 CCTV 화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정확히 3시에 그 중년 여자가 들어왔어.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고 계속 밖을 쳐다봤어. 생수 하나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거야. 마치 일부러 목소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깨달았어. 김 아저씨 말이 맞았어. 이 사람은 진짜 여자가 아니야.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 그리고 몰래 핸드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화장실을 쓰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죄송한데 직원 전용이라서.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급해서요.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화장실을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왜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나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 녹화가 잘 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보는 순간 완전히 확신했어. 걸음걸이가 완전히 남자였어. 그리고 모자를 벗는 순간이 잠깐 나왔는데 째른 남자 머리가 보였거든. 이 사람은 남자야. 여자로 변장한 남자라고. 그때였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창문으로 봤더니 그 조깅남이 나타났어. 그리고 주차장에 있던 그 회색 차에서도 누군가 내렸어. 3명이야. 3명이 다 모였어.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어. 실례합니다. 정말 급해서요.
화장실 좀. 변장한 남자가 다시 들어왔어.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손에서 이상한 걸 봤어. 하얀 수건 같은 게 들려 있었어. 그리고 그 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 그 순간 알았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화장실이 정말 급해서요. 제발 좀. 그 변장한 남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손에 든 하얀 수건에서 나는 그 이상한 냄새가 점점 더 강해졌어.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 카운터 뒤쪽 구석으로 말이야. 죄송한데 정말 직원 전용이라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순간이었어. 그 남자가 갑자기 카운터를 넘어오려고 하는 거야. 하얀 수건을 들고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급하게 비상벨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어. 편의점 카운터 아래쪽에 있는 빨간 버튼 말이야. 그런데 그 남자가 더 빨랐어. 내 손목을 붙잡는 거야. 조용히 해! 아무 일 없을 거야!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아예 남자 목소리였거든. 변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 그런데 생각보다 힘이 셌어. 완전히 성인 남자의 힘이었지.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큰 소리로 소리쳤는데 그 남자가 하얀 수건을 내 입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그때였어. 편의점 문이 확 열리면서 조깅남이 들어왔어. 아, 이제 끝났다. 둘이서 나를...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어. 경찰이다. 손 들어. 뭐라고? 조깅남이... 경찰이라고? 놓아. 지금 당장. 조깅남이 변장한 남자에게 소리치면서 다가왔어. 그리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어.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남자가 당황한 것 같았어. 급하게 나를 놓고 편의점 뒤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편의점 뒤쪽 문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던 그 사람이었어. 도망갈 곳 없어. 얌전히 손들어. 이 사람도 경찰이었어. 변장한 남자는 완전히 포위된 거야. 앞에는 조깅남, 뒤에는 담배 피우던 남자. 둘 다 경찰이었던 거지. 씨발! 어떻게 알았어? 변장한 남자가 욕을 하면서 저항했는데 두 명이 덤벼들어서 금세 제압당했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 찰칵.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지. 괜찮아요? 조깅남. 아니, 경찰이 내게 다가왔어. 저 사람들이 경찰이었어요? 네. 3개월간 잠복 수사하고 있었어요. 이 편의점을 거점으로 한 조직적 유인 납치 사건 때문에요. 뭐라고? 3개월간? 그럼 내가 알바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 수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저는? 당신은 의도치 않게 미끼 역할을 할 뻔했어요. 이 놈들이 당신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몸이 떨렸어. 진짜로 내가 납치될 뻔한 거였어.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그걸로 이 놈의 정체를 확실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아, 내가 몰래 찍었던 그 영상 말이야. 저희가 며칠 전부터 당신 주변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래서 조깅남이 매주 나타났던 거구나. 그리고 담배 피우던 사람도. 모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변장한 남자는 완전히 단념한 표정으로 끌려갔어.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이미 몇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였어.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경찰서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던 거야. 이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가 말했어. 모두 심야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는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중 2명은 실제로 납치당했었거든요. 소름이 돋았어.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잖아. 범인들은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변장한 남자가 정찰을 나가고 조깅하는 척하는 놈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차에 대기하는 놈이 도주 역할을 맡는 식으로요. 그럼 정말로 내가 느꼈던 그 불안감이 맞았던 거네. CCTV 교란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거였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그런데 왜 저희 편의점에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3개월 전쯤에 수상한 사람들이 이 편의점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아, 그래서 조깅남이. 아니, 경찰이 그때부터 나타났던 거구나. 처음에는 단순 감시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매주 같은 패턴으로 접촉당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잠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는 당신은 의도치 않게 우리 수사에 큰 도움을 줬어요. 특히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걸로 변장한 놈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실제로 40대 중반의 전과자였다고 했어. 사기와 성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는 놈이었던 거야. 다른 2명도 모두 검거했어요. 이미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 앞으로 이런 수법의 범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심야 시간대에 혼자 일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 며칠 후에 편의점 사장이 연락을 했어. 당분간 야간 알바를 쉬라고 대신 주간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어. 사장도 많이 놀란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해. 만약 경찰이 없었다면,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제는 알아. 세상에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 지금은 주간 알바로 바꿔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래. 새벽 3시가 되면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돼. 시계를 보면서 지금쯤 그 사람이 올 시간이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 물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박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 자기가 그런 위험한 일들을 미리 경고했었는데 정말로 일어날 줄은 몰랐다면서. 아가씨가 정말 운이 좋았어. 경찰이 없었으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소름이 돋았어.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 과연 그 사건이 정말로 끝난 걸까? 형사가 말하기로는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조직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 전국 곳곳에서 말이야.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30대 남자가 들어와서 음료수 하나 사고 갔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를 유심히 보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한참 동안 서성거리고 있더라고. 그냥 단순한 손님이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지? 트라우마인가? 아니면 정말로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내 주변이 정말로 안전한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몰래 녹화도 가끔 해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혼자서 야간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했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바로 옆에서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해.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도 말이야. 나처럼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혹시 지금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제발 그만해줘.